잠은 되게 불리한 거예요. 먹지도 못해, 도망도 못 가, 짝짓기도 못해. 그런데 왜 잠을 자도록 진화를 했을까?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잠을 쪼개서 자든지 안 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일부는 켜고 일부는 끄는 식의. 정말 궁금하죠? 잠 안 자면 어떻게 되지? 계속 못 자게 했어요. 먹을 거 실컷 줘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야. 이 실험의 결과는 뭐냐?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안 자면 안녕하세요. 잠자는 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이정모입니다. 그게 약간 모호한 거야. 잠을 안 자면서 비행을 하는 거야? 잠자면서 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몇 년간 지상에 내리지도 않고 살아가요. 주로 하늘에 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안 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자면서도 비행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에 안 내린다고 해가지고 내리 비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땅에 내릴 때는 알 낳고 새끼를 키울 때만 내립니다. 근데 휴식을 취하는 게 알바트로스도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포식자가 있잖아요. 비슷해는 해류, 폭풍을 피해서 가능한 하늘에 머무르려고 노력합니다. 하늘이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알바트로스에는. 근데 수면 중에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건 아니에요. 밤에도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평균 42분 정도 알바트로스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4시간 잔다, 6시간 자는데 42분밖에 안 잔단 말이에요. 조금 자는 거지만 어쨌든 자긴 자는 거예요. 근데 42분을 내리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1초, 10초 이렇게 짧게 잠을 쪼개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 운전 해봤어요? 졸음 운전 때 1초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잠을 쪼개서 자든지 안 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알바트로스의 뇌를 갖다가 일부는 켜고 일부는 끄는 식의 반구 수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구 수면은 뭐냐? 뇌에 반쪽이 깨있는 동안 반쪽은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이 이미 관찰이 됐어요. 고래에서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돌고래뿐만 아니라 철새, 바다새들도 이런 식으로 반구 수면으로 수면을 취할 것을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돌고래나 고래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익사지,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아가미가 없으니까 계속 물이 떠올라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안 돼요. 계속 밤중에도 떠올랐다 내려왔다 떠올랐다 해야 되니까 밤에는 먹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졸아요. 반쪽으로 푹 졸고 있고 반은 깨서 올랐다 내렸다 최소한의 의식만 유지하면서 주변 경계하고 호흡을 이해하는 수영을 하는 식이죠. 알바트로스도 바로 이런 식으로 잠을 안 자고 비행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죠. 이 실험을 좀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돌고래는 일단 잡아놓고 뭘 할 수가 있어. 커다란 수조에서 아니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알바트로스는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뭐 새장에 넣어두면 되지. 새장에 넣어두면 푹 자버리겠죠. 실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새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거 어떻게 실험 측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를 쪼개서 봤던 거잖아요. 뇌파를 실험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실험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짧게 잔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근데 모든 새가 이러면 좋은데 모든 새가 그러지 않거든요. 딴 새는 푹 잘 자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얘네가 잠이 들면 어떻게 추락하죠. 추락하면 익사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동물들이 반구 수면을 하나요? 주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반구 수면을 연구 많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이 된 게 병코 돌고래. 우리나라도 막 있는 돌고래예요. 제주도 주변에. 병코 돌고래뿐만 아니라 돌고래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굳이 병코 돌고래로 실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한쪽 눈은 딱 뜨고서 이제 포식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리 간에 또 가까우면 이제 충돌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15일 동안 쉬지 않고 반구 수면 상태를 활동한 실험 사례들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 갔냐? 그때 뭐 15일 동안 계속 반구 수면도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청둥오리가 무리를 이뤄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 쫙 모여 있어. 근데 무리 안쪽에 있는 개체들은 그냥 푹 자요. 양쪽 뇌를 다 푹 자버리는 거예요. 완전 수면을 해요. 근데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푹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푹 자면 어떻게 해요? 포식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구 수면을 해요. 발은 뜨고 있는 거예요. 눈도 살짝 뜨고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깥쪽에 애들은 맨날 피곤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바깥쪽에 애들은 그 다음날은 안쪽에 있고 또 안쪽에 있던 며칠 지난 애들은 좀 바깥쪽에서도 자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자면서 이제 집단 경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휴식을 합니다. 만약 이런 공정 휴식이 없다면 그 집단 유지가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반구 수면 방식은 야생에서 생존과 협력, 그다음에 회복 사이에 절묘한 타협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돌고래도 푹 잘까요?
물에 가다 놓고 요거만 띄워놓고 있다. 숨구멍만. 그래서 잘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걔는 태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삶인가다 하는 거죠. 제가 스텐트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맥, 건성동맥에 하나 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숨쉬기 좋은지 몰라. 근데 그전에도 약간 막혀있을 동안에도 꽉 막혀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얘네들은 일이 있었나 하면서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보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고 나더니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구수면한 동물들은 그럴까요? 이게 기본이겠거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그 대뇌 피지를 가진 존재예요. 인지, 언어, 기억, 감정 이런 복잡한 기능이 양쪽 뇌에서 정교한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또 잠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 자는 동안에 정보를 통합하고 기억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 큰 뇌를 갖고. 반구만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쪽치 자면 정보 처리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양쪽이 다 쉬어요. 자면서 이때 자기네끼리 뇌에서 딴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야 어떤 건 버려요. 어떤 건 깊숙이 놔둬. 어떤 건 당장 써야 되니까 이 바깥에 찾기 좋은 곳에 놔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기억 통합 창의적 연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면 반구 수면을 해야 되는 동물은 물속에서 허파로 호흡해야 되는 동물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동물들, 포식자를 경계해야 되는 동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좌뇌가 경계 모드로 남는 야간 감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 낯선 곳에 가면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뭐 사람들도 양쪽에 푹 자지 못한 거. 나 잠을 잘 못 잤어. 잠자리가 바뀌니까 잘 안 되대. 그런 게 뭐냐면 얘들 진화 과정에서 낯선 곳에 가면 위험한 건데 모르는 것. 근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왼쪽 뇌가 살짝 깨서 야간 감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두 뇌가 다 자도 경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대 간의 역할 분담한 거예요. 노인들은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 애들이 막 게임하느라 늦게 자고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구석기 시대부터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자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잠들면 사자 무리한테 그대로 먹힌단 말이에요. 노인들은 호르몬상 해가 지면 그만 꾸벅꾸벅 졸게 돼요. 일단 먼저 자. 젊은 사람들은 잠이 안 와요. 호르몬상 일찍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게임 안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불 주변에 와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사람들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르몬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애들에게 일찍 일어나면 윽박지르면 안 되는 거죠. 가끔 되면 저거 있잖아요. 약수터에 꼬마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안 돼가 맨날 할아버지랑 같이 약수터에 오는 애 있어요. 사람들은 야 저놈 부지런해 그러는데요. 걔 호르몬에 문제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상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저녁 잠 자고. 젊은 사람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호르몬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이게 집단의 생존 방법이었죠. 군대도 어떻게 해요? 철책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반이와 후반이와 나누잖아요. 반은 아침에 초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정도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한 2시부터 새벽까지 하잖아요. 나눠서 하는 것처럼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반구 수면이 아니라 반씩 나눠서 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신경과학자, 유전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진화생물학자들이 한 번에 다 모여야겠죠. 그러면서 그 반구수면하는 뇌를 막 연구해야 될 거예요. 반구수면하는 동물을 뇌를 보면요, 좌뇌하고 우뇌 사이의 연결선이 떨어져요.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뇌량이라 그래요. 뇌 사이의 다리란 뜻이에요. 뇌량. 반구수면하는 동물들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아주 짧고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구수면을 하려면 이 사이 연결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뇌량 발달 유전자는 이미 발견됐어요. CNTNAP2, CNTNAP2라기도 해요. 그 다음에 ROBO1, ROBO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뇌량 발달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조절해서 발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왼쪽 뇌, 오른쪽 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조절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법이 있고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더 쉬운 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MI라고 합니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죠. BMI를 통한 가짜 반구 수면을 만들 수 있어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에 각자 독립적인 뉴런 제어 인터페이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왼쪽만 활성화시키고 오른쪽은 뭐 차단시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활성화시키고 왼쪽은 차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낮에는 왼쪽, 밤에는 오른쪽만 수면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TMI
TMS라고 해가지고 트랜스크라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에서 경두계 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두피 위에 있잖아요. 머리 위에다가 코일 모양의 장치를 딱 대는 거예요. 코일 모양의 장치를 두고 전기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 자기장으로 뇌의 뉴런을 활동을 조절해서 바깥에서 이 전기로 잠자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럴 이유가 없죠. 양쪽 다 끄고 자도 되는 거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뇌인데 뇌를 갖다가 동물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잠을 안 자는 동물이었거든요. 잠은 아주 필수적인 행동으로 진화한 거겠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선충류도 다 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잠은 지구 생명체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전략이에요. 잠은 되게 불리한 거예요. 잠잘 때 뭐예요? 먹지도 못해, 잠잘 때는. 도망도 못 가, 잠자고 있으면. 짝짓기도 못해. 또 무방비 상태야. 그런데 왜 잠을 자도록 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잠을 자야지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몸과 뇌를 정비하는 시간으로서 잠인 거예요. 세포도 수리하고 면역도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도 이때 분비하죠. 잠 안 자면 키도 안 커요. 기억을 정리하고 학습을 강화하는 시간이죠. 하루 동안 받은 정보와 자극을 정리해야 돼요. 이때 우리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았거든요.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은 강화하고 나중에 쓸 거는 깊숙이 넣어두고 당장 내일도 써야 되는 건 바깥에 놔두고 이런 정리작용을 언제 하냐?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올 때 해야 되는 거죠. 정보 들어올 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리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새로운 메뉴 개발하지 못하잖아요. 주문이 안 하는 시간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먹을 게 풍족하니까 에너지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생명들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항상 배고파요. 근데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요? 계속 활동해야 되잖아. 활동할 때 에너지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먹기가 귀한 환경이야. 괜히 잠 깨서 활동하지 말고 먹을 거 없어 잠이나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밤중에 뭐 하려고 그러면요. 야 너 물이나 먹고 빨리 잠이나 자 그랬단 말이에요. 왜? 계속 배고프다 그래. 애들이 할머니 배고픈데 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물 먹고 잠자 그래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 안 쓰니까 안 배고프거든. 그 다음에 포식자 회피도 중요합니다. 안 자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안 자고 돌아다니면 괜히 포식자한테 자기가 잡아먹힐 확률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거 없대 깜깜하니까 사냥도 못 하잖아. 굴속에 들어가서 눈 감고 잠이나 자. 에너지도 절약하고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일도 없잖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잠잘 때 신경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막 활동할 때 뇌가 자랄 수가 없는데 수면 중에 뇌가 발달한 거예요. 아기들은 하루에 16시간 자요. 16시간. 그 잠이 중요해요. 그때 뇌 회로가 막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잠은 너무나도 큰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체가 몸과 뇌를 유지하고 다음 날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수억 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선택한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잔다는 뜻은 뭐냐면 진화의 아주 초기에 이 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생명들이 막 진화하다가 나중에 한참 진화한 다음에 어떤 생명에서 잠이 등장한 게 아니라 최초의 생명체부터 잠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초기에 진화 초기에 잠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단세포 생명도 잠을 자나요? 단세포 생명들이 잠을 잔다고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자극이 없어요. 가만 놔두거든요. 그럼 그냥 잔다고 봐야죠. 걔들도. 먹이가 있는데 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있어요. 세포들도. 식물도 잠을 잡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식물도 잠을 잘까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생리적인 작용들이 달라집니다. 정말 궁금하죠? 잠 안 자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면 꼭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약간 괴짜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1964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뭐 17살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였는데 난 잠 안 잘 거야. 그때 무슨 세계 기록 세운다고. 그래서 무려 11일 24시간 동안 깨 있었어요. 11일 24시간이면요. 시간으로 치면 264.4시간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궁금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루를 꼬박 안 잡고 이틀째가 되니까 말을 더듬기 시작해요. 손도 떨고. 저는 잠 잘 잤는데도 왜 말 더듬고 손 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7살밖에 안 돼도 이틀 되니까 말 더듬고 손 떠들어요. 4일째 되니까요. 환청을 막 드는 거 환청.
환청 듣고 뭐 인지 장애가 생겨요. 잘 못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9일째 되니까 이제 완전히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라고 이제 믿게 돼요. 11일째 되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숙제를 내주세요. 100부터 70 빼봐. 어떻게 100, 93 뭐 이런 식으로 줄어 나가잖아요. 65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머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왜 60에 멈췄어? 하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죠? 그런 거예요. 야, 너 100부터 70 빼가고 있었잖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65까지 오는 사이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 11일 동안 안 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14시간 46분 동안 확 잤어요. 그리고서는 또 깨서 또 한참 있었어. 또 그 다음날 또 한 12시간 좀 잤어. 그랬더니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큰 문제 없이. 랜디 가드너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나도 신기록 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랜디 가드너의 기록을 많이 깼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이 이거 접수해 주지 않았어요. 이걸 접수했다가는 사람들 끝까지 나가지고 누가 죽게 생긴 거야. 야, 이건 너무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 같아. 우리는 기네스북은 이런 건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거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사람 갖고 못하니까 쥐를 갖고 하려고 그러죠. 1980년대에 미국의 신경학자 알렌 레치 샤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학자인데 쥐를 잠 못 자게 합니다. 쥐가 잠들지 어떻게 하냐면 물 위에다가 회전판이 있어요. 회전판 빙글빙글 도는 판이 있잖아요. 천천히 돌아가요. 회전판이 도는데 잠이 들면 얘는 원심력 때문에 물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안 돼요. 계속 회전판에서 자기가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잠을 계속 못 자게 하는 거죠. 계속 못 자게 했어요. 먹을 건 실컷 줘요. 그러니까 얘는 스트레스를 받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폭식을 계속 하는데 체중은 계속 감소해. 체중 감소는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저울로 만들어두면 저울 위에서 계속 주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막 빠지는 게 보이고 체온들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고 특히 발열 나고 장내 박테리 증식하고 그래요. 쥐니까 쉬워요. 수십 마리씩 놔두고 실험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20일 안에 죽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뭐냐?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안 자면 죽어. 이게 답입니다. 안 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꾸는지 안 꾸는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렘 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렘, REM이에요. Rapid, 빠른, I, Movement예요. 잠잘 때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로 얕은 잠이죠, 얕은 잠. 얕은 잠일 때 바로 이렇게 렘 수면 때 꿈을 꾸는 순간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은 깊은 잠, 렘 수면, 깊은 잠, 렘 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렘 수면 때 꿈을 꿉니다. 그때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뇌파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안구도 움직이니까 안구 움직이면 이제 충분히 관찰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근육도 경련되고 이런 걸 보아서 렘 수면 상태면 꿈을 꾼다고 이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2001년에 MIT의 윌슨과 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또 쥐예요. 쥐가 제일 싸니까 쥐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쥐에다가 이제 T자 형태의 미로를 만들어줘요. 낮에. 그러니까 미로에다가 먹이를 넣고서 먹이를 찾는 과제를 반복시켜요. 근데 이때 뇌의 해마에다가 탐침을 해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 뉴런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걸 찾는 거예요. 미로를 찾아갈 때 미로의 위치마다 뉴런의 발화하는 패턴이 달라요. 여기선 이렇게 발화하고 여기선 이렇게 발화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쥐의 해마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가 GPS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여기서 그 해마가 이렇게 반응하고 여기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미로 훈련을 마친 쥐가 이제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잠을 잘 때 보니까 해마의 뉴런이 발화를 되는 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잠자고 있는 쥐의 해마가 깨어있을 때와 똑같은 식으로 뉴런이 발화하다는 걸 본 거예요. 깨어있을 때 A, B, C, D 순서대로 찾아갔어요, 미로를. 그때 발화하던 형태를 A, B, C, D라고 해봐요. 근데 잠자는 동안에도 그 순서대로 A, B, C, D가 순서대로 발화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쥐는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을 때 미로를 찾아가던 경험을 재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자기가 기억을 복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동물도 꿈을 꾸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나 고양이 키워보면 우리 사람들 자다가 어떻게 자다가 우욱할 때 있죠, 사람들. 주로 어떻게 낮잠 자다도 콱 하잖아요. 꿈에서 이동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개나 고양이도 잠자다 갑자기 팍쩍해요. 꿈 뜨다가 누가 왔나 보니 자기가 놀라서 팍쩍 끼는 게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동물도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은 보통 생전과 직결된 내용을 꾸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획에 뭐 어떤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는 아니었을까. 그 조건에서 훈련을 시키려면 고통을 주든지 아니면 먹이를 주든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얘가 뭐 또 다른 호기심에 나은 걸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조건을 만들기 너무나 어려우니까 시킨 거죠. 거기 가야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배고파. 미로를 찾아가야 먹을 게. 근데 잠잘 때는 먹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잠잘 때도 뭐 하고 있어? 자기는 먹이를 찾아가는 꿈을 꾸고 있겠지. 가려면 여기 번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난 시험 볼 때 옛날에 요즘도 가끔 그랬는데 적분, 순환 적분 푸는 꿈 많이 꾸거든요. 적분을 해도 또 적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계속. 돌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나의 생전에 중요한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TLC 플레이트를 해가지고 크로마토그라피 하는 거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다 샀을
막 점 찍는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실험하는 꿈 되게 많이 꿨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뭐 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